가리탕 둘이 낙지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낙지볶음 맛있다니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낙지볶음이. 낙지볶음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낙지볶음을 할까? 여기 낙지볶음 하세요. 우리 낙지. 그럼 우리 낙지볶음만 먹자고요. 네네네네. 낙지볶음만. 여기 낙지볶음. 네, 우리 테이블. 낙지 비빔. 여기 낙지볶음 5인통이랍니다. 오이는 아, 뽀꾸미야 거기는. 네. 낙지 비빔. 여기 낙지 비빔 대표님도 네. 그걸 가리탕. 갈비탕 있습니다. 이 집이 이 동네에서 갈비탕하고 비빔밥하고 가격이 비싼 집입니다. 근데 양주 사세요? 우리 일요일마다 저희 양주 갖고 있어요. 갈비탕 살고요. 출퇴근 저는 저거래. 낙지 비빔밥 낙지 비빔밥 어떻게 종강을 해서 아니 양주에 박순강 해물칼국수 있어요. 아 예. 우리 엄마가 그거 좋으셔가지고 그 일요일마다 거기 가요. 그 집이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진짜 많아 거기. 근데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게 막 어떤데 3, 40분 줄을 서는데 점심시간에 그게 무슨 말인데 일단 그거 엄청 많아. 드보라가 1시 반에 일반으로 수업이 찍어야 시작을 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한 11시 반 정도 되거든요. 정신없어. 그때는 화면 몰래. 꽉 찰 때가 아니야. 자리가 항상 있는데 진짜 많아요. 저기서 3번인가 먹어봤는데 이렇게 1시 반에 수업 시작되는데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줄들을 서 있어. 운이 좋아서 토요일 날도 그래요? 우리 일요일만 가거든요. 이제 토요일 날 학교 준비하세요. 아, 근데 일본 숙제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가구나. 그렇지. 일본 숙제가 있으니까 꼴찌 하시는 분은 바깥으로 계셔야 돼요. 아, 네. 비빔밥 두 꼴찌 개, 하시는 분 한 분만. 그다음 볶음밥, 낙지볶음밥, 낙지볶음밥. 이 상태에서요. 네, 낙지볶음 이쪽으로 하나, 여기 낙지볶음이 있거든요. 낙지볶음 5개. 이걸로 이렇게.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성무장님 딱 찍히는 거죠. 딱 돌아와서. 좋네. 몸이 안 돌아도 그걸로. 친구들한테 잡담. 제가 한번 다시 이제 요러면 요분한테.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건배. 건배. 여러분의 기쁨이 저쪽. 저의 기쁨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여기저기 여기 저기. 자, 여기 저기는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여기 하면 저기 있죠. 여기 리모컨. 네, 좋았네. 여기를 앉으세요. 파이낸스. 파이낸스의 신선배 정치 부장이십니다. 우리 아직 밥은 안 먹었어요. 좀 했어요. 오늘 여기가 여기 산낙지볶음이 맛있다고 해서 그걸 같이 하시죠. 예. 토끼 밥을 주신다는데 감사하죠. 하나 있을 것 같죠. 하나 있을 만하죠. 이렇게. 있어야 돼. 지 혼자서 다 해주잖아요. 좋네. 저 9번 됐어요. 아니 저는 골고루 다 다니거든요. 많게는 막 4번, 5번 들고 막 찍고 이러는데 하루예요. 그 역사에 산 역사를 증거 어떤 거 드시겠어요? 콜라, 사이다? 볶아 되고 떡 볶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료가 다 나눠요. 다 나눠요. 폭발을 당한다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잘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는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마음대로 그냥 뭐 계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폭발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막 해보니까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게 미국의 유튜버가 있잖아요. 본사가 여기다 얘기하면 아이 우리 모르는 일이다. 본사를 미룰 거예요. 본사는 잘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주인공이니까 네. 하도 폭파돼가지고 이름을 슬쩍 좀. 뭐예요? 저 유튜브 서울, 코리아 유튜브 코리아 유튜브 코리아. 거기를 대상으로 한번 일단 소송 내는 건 돈도 안 들거든요. 그래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내일 소송하고 이동욱 있습니다. 회장님. 내일 법원 앞에서 지금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소송 준비한다는데
하고 집단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게 내일 모아가지고 권익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런데 탄원서 내고 법원에 탄원서 내고 이래 했거든. 제일 센 건 고소니까. 예. 내가 볼 때는 고소가 돼요. 당사 왜냐면 스틸러보다 지금 더 독재예요. 아니 고소했으면 검찰 수사한다고요? 아니 법원에서 재판정이 전부 다 그럼 기소가 됐다는 소리? 그게 행정소송인가 본데. 아니 이거 이제 뭐냐면 소송은 고소라는 양계도 거는 있고. 고소라는 건 처벌해달라. 예. 처벌해달라. 고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 고소 괜찮아요. 그래. 그래. 나머지는 간접적인 거고. 내일 저녁에 전부 기운이 나가셔가지고 보면은 내가 유튜브 보입니다. 네. 구독자 뭐 1000명 뭐 500명 이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선고를 해서 전부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저 고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튜브에는 이제 그 겁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하겠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아주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달라붙어가지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승소할 수 있어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여기 주도하는데 고소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함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론의 자유와 뭐 예측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막 그냥 하니까. 저 메일도 보냈어요. 어떠한 멘트는 안 되나, 어떤 연사건은 안 되느냐, 되고 안 되는 걸 구분해주면 내가 찍지 않겠다, 조심하겠다. 어디다 메일을 보냈어? 이제 구글에다가. 그러니까 하도 18번 정지시키고 폭파가 2번 되니까 제가 그렇게 그 전에 보냈거든요. 어떤 멘트는 안 되고 이제 저기 백신, 코로나, 5.18 이거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뭐뭐 어떤 멘트와 어떤 용어는 안 되냐, 어떤 연사건은 안 되는지를 콕 집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유튜버들이 조심하겠다. 해주나 안 해주나.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뭐 답변 그런 것도 없고 이건 탄압이 이거를 내가 볼 때는 히틀러보다 더해요. 내가 볼 때는 유튜브 단체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유튜브 단체를 우습게 봐. 근데 그 단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개인이 내가 아무개다. 근데 이런 걸 당했다. 이 이유를 대라. 그래서 그 이유를 대라 가지고 고소를 해버려요 그냥. 경찰서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네. 고소니까요. 네. 법원 검찰청 경찰서 그냥 한 번이라도 뭐 폭발 당하거나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폭파했다는 당한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거든요. 단체로 하면 그냥 단체에서 다른 거일 거예요. 개별 소송. 개별로 그냥 한 사람씩 다 쓰는 건데 우리가 누가 각자가 다 그냥 고소를 기사이다. 그죠? 유튜브 코리아에다 그냥 하는 그러면 거죠. 개개인이 자기 살고 있는 주소에 있는 경찰서 가서 하는 거야, 그죠? 아니, 두 가지가 성립이 돼요 언제나. 유튜브 회사에 고소를 갖다 할 때는요. 이제 원고 주소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피고 영상 주소지를 할 찍어도 수도 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유리한 건 피고 주소지에다 할 때 속도가 빨리 전개가 돼요. 피고 주소지가. 예를 들어 유튜브 코리아가 코리아 거기 혹시 좀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네 그러시죠. 그래서 회장님 좀 온다. 네. 돌아가면서 1분 스피치입니다. 1분 스피치. 그동안에 받았던 서러움 같은 거 많은데 한 시간인데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당 대개 한 1분? 3분 정도 3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주모 지방방송 끊으시고 자 1분 스피치 할 거니까 각자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서러운 게 뭐냐면은 어디 국회도 오늘 어디 찍는 정치권에 거는 가도 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내용이 무시하고 안 돼. 그래서 정치권에서 제발 좀 이래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못 받는 것 같아갖고 싫거든. 있습니까? 없죠? 제가 누구야? 저 박성중이 뭐 간사라 그래도 후배인데도 콧방귀도 안 껴. 선배님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가 좀 우리를 좀
국회라도 가서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지방령으로 하면 뭐 뭐라도 찍어서 하나 마켓 그런 걸 보내줘요.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는 본인이 누군지 네. 그건 좀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회장님은 다 알지만 모르는 분도 좀 있으니까. 자, 우리 그럼 앞에 계신 우리 강석정 피부인 한번.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은 중국 대사관 앞에 와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내자, 몰아내자. 쉽게 말하면 시나이밍 중국 대사를 출국시키라, 강제로 퇴거시키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23개 대학에 공자 학원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공자가 저 끝에 분안 없는 들릴 것 같아요. 가르침을 하면서 지금 스파이 간첩 모든 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고 각 대학 총장들은 각 학교로 하여금 공자 학원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 돈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폐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고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한라대학, 제주대학까지 과리를 펴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모든 각국 나라에서는 지금 공자학원이 거의 다 폐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한국만 지금 많이 그 성실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교육부 민주호 교육부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국회 안에서 교육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짧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 비밀경찰서가 발견에 대해서 왕유군은 지금 들어가 그냥 고정시켜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쪽으로 가야 돼. 이게 저쪽으로 가야 돼요. KTX 타고 올라왔고 낮 시간에는 중국 대사관 앞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비가 와서 오늘은 잠시 좀 피하다가 오후에 잠깐 집회를 하고 시간에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 캠프에 좀 먼저 도착한 입장입니다. 제 이름은 강석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은경 TV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걸 정자로 모르다가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냥 얼굴에 나와가지고 정말 눈물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발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허빙 지금 하면서 우리가 탄핵에 이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잘났냐 내 잘났냐 우리한테 모여라 내한테 모여라 이런 거는 다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다 싸워서 돌아와야 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우리 흥기한 대표님 계시지만 대표님께서 리더가 돼주셔가지고 우리 우파가 각자 단체를 다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각자 싸워서 이겨서 돌아와라. 그 대신 내가 리더가 돼서 너희들의 아픈 걸 뭐 오르만져 주겠다.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제 차례예요. 저는 실은 뭐 얘기할 거를 별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요. 누군지? 제가 이제 작년에 누군지 본인 소개. 본인 소개. 먼저. 네, 저는 한신영이고요. 자, 참고로 유튜브 연합회에서 총무, 그다음에 유튜브 연합회 홍보부장, 유튜브 연합회 고문. 네. 저는 작년에 이제 부방대라는 부정선거를 부방대를 알게 돼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세초등에 4월달부터 월, 수, 금요일 날 일주일에 3번 시켜가지고
촬영을 한 9월 달까지 50몇 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 그 뭐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부방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서초동 그 대법원 앞에서만 한 50회 정도 집회를 할 적에 그거를 다 촬영을 하면서 그 유튜브에 그냥 저장한다는 생각으로 저장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한교안 대표님께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할 적에 그 정광훈 목사가 50억으로 모함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그 북한에서 한교안 대표를 그 멸망케 하라고 이런 그 지령을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한 그때부터 다시 나와서 이제 내가 유튜버로서 정말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대한민국에 알려야겠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유튜버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 하면서 여태까지 구독해달라는 소리 안 했었어요. 그래서 27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두세 달 만에 400명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아무튼 우리 유튜버님들께서 또 함께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유튜브 연합회 이번에 감사 네네. 황진모 대표입니다. 네, 선구자 방송 황진무입니다. 뭐 아스팔트에서 한 7, 8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지금 20번째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9번이 채널이 폭파가 됐거든요. 만신창이가 됐는데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파, 특히 우파들이 상당한 그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그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기 그지없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이 현장을 떠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파 집회에서는 언론들이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유튜버들이라도 와서 촬영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버들조차도 그 단체에 가서 촬영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카메라 좀 치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정치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황교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부정선거를 외치고 막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그 내년 총선에 부정선거를 막아가지고 그 국힘당 그 공천받은 사람들을 뽑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국힘당 자체가 지금 변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들을 뽑아줘가지고 우리가 과연 희망이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그 신당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 같으면은 또 그런 어떤 능력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국힘당을 우리가 또다시 그 총선 다수당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정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믿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뭐 줄 서서 계획해 주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히 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거 외에는 좀 신당을 만들어서 애국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갖 물심양면으로 그분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하더라도 내년 총선 부정선거 막아가지고 국힘당을 지지하고 만들어주자 다수당으로. 이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 쪽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사가 들어왔으니까 누가 또 이렇게 건배제하고 얘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으면 건배제 한번 하십시오. 자, 건배 저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예.
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우파 유튜버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님 꼭 어떤 그 커다란 위치에 있는 거라기보다도 정말 우리 우파들을 잘 존경받으면서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또 어떤 전투력이 있는 투사로 우파 지도자로 이렇게 좀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건배 제의합니다. 위하여! 감사합니다. 자, 위하여. 먼저 빅토리 방송국 손익득입니다. 구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총회님께 감사를 드리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촬영하시고 최선봉에 서가지고 노력하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님께서 청와대 앞 앞에서 밤을 새면서 천막에서 촬영하고 계실 때 KBS, MBC 종편 촬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다 촬영을 하고 그걸 전 국민들한테 알리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연합회 손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영우 대표님, 정우영 장군님, 부관님께서 계셨습니다. 지금 저기 18만짜리가 퍼져 버리고 그렇게 대형 유튜버들이 다 폭파되어 버리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탄압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그는 정치고 뭐고 기업이고 간에 propaganda, 선전 광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 3분짜리 딱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뿌리게 되면은 10억이 봅니다. 자, 여기 아스팔트에 많은 인재들이 있고 그러니까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만들고자 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 유튜브 연합회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좀 해주십시오. 그래. 너무. 자, 다음 우리 김은태 고문님. 네. 식사하면서 저는 짧게 할게요. 여기는 포천입니다. 포천에서 사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울에 나오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죠. 제가 사실은 아스팔트 나온 지 한 7년 됐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해서 사실 저도 나왔습니다. 제가 나온 거는 제 집사람이 하도 떠밀어가지고 당신 지금 집에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지 7년 됐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실은 제가 잘 압니다. 대다수 잘 알고. 아스팔트에는 유튜브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다는 건 뭐냐? 나라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나라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제일 처음에 유튜브 안 했습니다. 그냥 태극기만 들고 흔들었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또 뭐 서울역에서 뭐 또 이렇게 시청에서 해주는 거 하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 사실은 애국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유튜브가 사진 기술이 있어야죠. 편집을 해야죠. 저는 편집을 몰라가지고 돈을 주고 배웠습니다. 돈을 주고 배워가지고 편집을 하니까 사람마다 또 틀리는 거예요. 편집하는 정도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유튜브 협회가 잘 돼가지고 이 유튜브 회원들을 좀 도움이 되는 이런 큰 일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얘기인데 그건 다투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4.15 백신이나 뭐 5.18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밑반찬들이 맛있어요. 신고를 통해서 많이 드세요, 밑반찬. 많은 그 폭파 내지는 제재를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편에는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단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제목이 괴롭힘 또는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100명 이상만 신고를 하면은 유튜브 쪽에서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쪽에서도 그런 감시를 하는, 그리고 저쪽 편에 우리한테 좀 불리한 이런 거 동영상이나 뭐 이런 소재가 있으면 우리도 그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신고를 통해서 쟤네들을 좀 하여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이슬철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화배우 이제 지락사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연합회 이사하면서 홍보대사를 했는데, 역시 뭐 유튜브에 대한 그 강인한 이제 반파력은 이제 있고, 열심히 이제 어떤 사실적 범위를 가지고 프랭카드까지 알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좌편향된 언론에 다루지 않는 그런 우리 우파 7년 동안에 그 물짓는 외치는 그 사실들을 유튜브님께서 많이 홍보되셔서 국민이 그나마 깨어난 거예요. 근데 결국 어제 날짜로 제가 등기부 떼보니까 유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구글코리아예요. 이 대표자가 일본인이에요. 단수가 제가 어제 유튜브 여러 개 단톡 올렸잖아요. 등기사가 계속 바뀌는데 다 외국인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유튜버의 전문 애국 유튜버들만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얘기하는 언니가 부정성 얘기하거나 그냥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정말 유튜버 연합회가 향후 진정한 애국 우파의 리더가 누가 계시면서 구글코리아 상대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많이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미국의 구글코리아까지 상대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띄워보고 이렇게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한 회사 구글코리아의 대표가 일본인이에요. 한국인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전담 부서가 있겠죠. 우파들이 떠드는 그 얘기들을 다 지워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광고식은 물론 광고식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광고식이란 결국 누구한테 가요? 그들한테 가는 거예요. 웃기거나.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레이트 코리아라는 유튜브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구독자를 중요시 하진 않지만, 뭐 저도 이제 약간 압박은 받았지만 뭐 그런 건 두렵지 않지만, 일단 제 타이틀이 그레이트 코리아 보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의 목표에 맞게 많은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인천 제가 빌병원을 갔는데 사거리에 총리,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통령을 잘못 봐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는 또 하나 뭐냐면 냉성기 있죠. 오늘 아까 혼났어요. 냉성기가 이 새끼 내가 욕을 했는데 어떻게 호국영령 민주영령이래. 민주자 붙이는 거야. 호국영령이지 호국민주영령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민주란 말을 그렇게 남발을 하냐. 응? 그랬는데 더더욱 유튜브 연합들이 힘드시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더 한층 힘을 내셔가지고 정말 이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을 해주시고, 우리 황교안대표님 또 손님 계시지만 진짜 좌파들은 학습이 돼 있잖아요. 체계화돼 있고. 근데 우파들은 마음만 우파지 진정한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이제는 우파의 리더가 중립적 정치적 누가 좀 나서서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님 계시니까 형님이 이제 더 한층 가해가셔서 리더가 좀 되고 싶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황진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국민의힘 책임 당원했어요. 근데 저 빼주는데 2달 걸렸어요. 안 빼주는 거예요. 난리 쳤죠.
왜 안 빼주냐? 근데 쟤들이 뭐냐면 어차피 쟤들은 김영삼 계열 애들이에요. 김무석과 그럼 우파를 가져간 좌파들이 누가 있는 건 이준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선거 때가 되면 쟤들은 우리한테 우파 당으로 활동하니 안 하면서도 얘들이 어차피 우리 찌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명체제다 보니까. 어쨌든 어디 가겠어? 이거 진짜 우리 찌를 거야. 거기에 얘들이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들이. 국민의 짐인지 부담당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얘기도 신당도 얘기 나와요. 아까 대표님이 뭐 미래연합이라는 당 얘기가 나와서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누군가 당을 만들어서 우파를 결합한 같이 아우르는 각자 당을 하되 그래서 정말 뭔가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은 절대 안 됩니다. 내년 우리 보세요. 내년 총선 때 내각제 개각도 들어오는데 내각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각제가 뭐예요? 이재명 인간 쓰레기 한테 믿지만 쟤한테 목매는 게 뭐예요? 공천권을 주기다 공천권을. 그러니까 쟤한테 그게 아부한단 말이죠. 근데 내각제는 뭐예요? 내각제로 가버리면 영원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대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국회의원이면 그거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영원한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죠. 그게 내각제입니다. 내년 총선에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도. 여러분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정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리에 임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좀 더한층 공부하셔서 정말 진정한 우파의 리더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뭐 김태형이가 이러면 돼요. 김태형 기부인. 네. 너의. 네. 고. 네, 김근혜 부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님 인천에 동용수 아십니까? 동용수? 동용수 이제 군대 동수인데 제가 85 거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좋은 말 좀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승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듣고 그냥 지나면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신사인데 말을 꽃으로 좋아합니다. 말을. 근데 말이 가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는 말이 죽어버렸어요. 앞는 말이. 김혜태님 그럴 때 죽는 말이 뭐라고 했겠어요? 죽는 말, 앞는 말 죽어버렸어요. 네? 한 말이 없네. 이야, 한 말이 없네. 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70년도에 제가 이제 또 같은 얘기했지만은 진도, 전라도 진도가 있습니다. 진도에 거기에 이 70대 할머니한테 이제 KBS에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빠이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합니까? 하니까 그 사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이게 회장님 말 같은데 회장 공주 회장님 이빠이 예 이빠이 하니까 우리 전부 다 알죠. 가든 인수라는 그게 옛날 70년 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 70살 먹은 할머니가 그때 일치시했다. 이거 일치시할 때 뭐라고 했어? 이럴 때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땅고 이렇게 웃고 맞단다.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해찬 이사님. 빡진 공사. 오래 기다리니까 제 소리가 들어오네. 저는 원래 72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부터 한 20년부터 살아오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면 보금제라는 거예요. 보금제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에 나오신 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은 빨갱이는 무조건 죽습니다. 아멘 하지 않고 그렇게 백날 들어가야 그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거든요. 그런 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나오면은 그냥 아멘하고 고개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좋은 분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면서 진리 앞에 아멘 하시면은 빨갱이는 그냥 하루아침에 싹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빨갱이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 그거 좀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멘. 우리 대표님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 말 나오면은 정부가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고 빙빙 돌아가도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악으로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무슨 근무지가요? 경찰.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영등포 네, 경찰서. 34년 정년퇴직해가지고 연금 조금 받고 지금 사는데 이 빨갱이 놈들 연금도 못 받아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겠다. 이승만 대통령 작작해서 이 기독교로 만드는 이 나라는 자유와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빨리 평화는 갖다는 가지지 않은 그런 거. 그러니까 자유 평화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그냥 아멘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튜브 연합회 사단법인 마지막 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주무관한테 문체부 주무관한테 우리가 서류를 보내가지고 서류 오케이 이 정도면은 승인 되겠다. 2주일 만이면은 사단법인 입증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도장 찍고 왔는데 자 이걸 만들고 나니까 뭐냐? 우리 200개 회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 아스팔트들이 다 없어. 1세대는 저하고 선거자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유튜버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또 제대로 된 우리가 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또 우리가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참 어떤 분들 진짜 차비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도록 해볼게요.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하고 다니시고. 지금도 노가다 건설 현장에 가서 벽돌질을 치는 분도 많아요. 우리 회장님 말씀에 한마디 박수. 말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세 분이 지금 신성대 정치부장님. 세 분이 말씀하시고 아 우리 그렇죠. 우리 신부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원래 저희 이재용 대표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해서 이 자리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보다 아스팔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진보에 대한 어떤 것도 잘못된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어떤 중심 가운데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 그런 지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좀 활동해 주시고 저도 미륵 하나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네.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국방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인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답니까? 또 옆에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송서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5년 그 아스팔트를 많이 헤맸었는데 작년부터 그래도 그중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분이 누군가 해서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추종을 하고 있고 옆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힘이 미약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스팔트 현장에서 진짜 바른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름은 없지만 그 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을 보면서 제가 늘 존경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한꺼번에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기회 되면 자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제가 우리 그 황교안 대표님하고는 총리님하고는 첫 인연이 처음에 출사표를 던지다 기자회견 유튜브들 뭐에 기자회견 할 때 나오셨는데 그때 예상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시려는구나 이랬는데 우리가 그 명성에나 경력에 맞게끔 이런 역할을 참 불행하게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아마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힘껏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유튜브도 좀 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 덕에 뭐 국회의원 하신다든지 뭐 하시면은 한 달에 하시면은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힘내서 한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봅시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저는 좀 있으면 이제 서울역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뭐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저 해병대에 보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 번 든 마음은 영원히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 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성격이 원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격이 좀 잘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성격과 인격과 품격을 모두 갖추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이것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몰라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번만큼은 어떻든 간에 우리 황 대표님이 대한민국을 초일류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 비전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이와 같은 그 워크숍이라든지 이와 같은 포럼을 실시간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그저 뜨겁나게 이렇게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서 보니까 이 좌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입니다. 계속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전략 짜고 또 개입하고 전략 짜고 개입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보면 좌파들하고 댓글 싸움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좌파는 밤에 잠을 안 자요. 우파는 그러면 네 잘났다면 네 뜻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산다 이러고 끝나요. 그래 좌파는 계속 글을 보내요. 글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는 말이 네 내한테 졌지? 읽을 수가 없지? 이래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말로만 도와준다 이런 것보다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모임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일에 우리 황 대표님이 나가시는 일에 분명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부산 왔다가 서울역에서 표를 끊으려니까 차비가 10,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10,000원이 모자라가지고 창구에서 10,000원 모자라는 걸 가지고 내가 끊으려니까 야 이게 서울서 동대구까지 끊고 동대구에서부터는 내가 모임센터에서 가느냐. 그건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야 됩니까? 이랬더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 야 기차 타고 가지 말고 비행기 타고 가라 이러는 거야. 아니 기차비로 요금도 모자라는데 비행기 어떻게 탑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검색을 해봐라. 저가 항공이 있다 이러는 거야. 저가 항공을 검색해 보니까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런 것에 의하면 분명히 오늘 이 모임에도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님 처음에 이제 권한 대응을 하시고 나오시고 나서 내가 대표님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참석도 하고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 믿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모아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가 선거 때 해보니까 유튜브들이 5명, 10명만 딱 붙으면은 그 유세장 끝나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만약에 이제 선거에 나가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많이 도와드려야 힘들어지고. 그럼 한 10명이 나가면은 그냥 끝나버려. 어디로 나오실 예정이신지? 나는 큰 선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 제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의 세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아주 진짜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 아니라 정치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 이거죠. 아스팔트 나왔다는 거고 너무 잘못된 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됩니까? 이유를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죄가 없어요. 왜 탄핵됐는지. 예? 너무 억울하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북한에서 왜 그거에 챙겨가다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섞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좀 불쌍하고. 대통령 탄핵이 그냥 박근혜 개인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탄핵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야 되고. 우리도 다 탄핵된 거지. 우리가 다 탄핵된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강하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공산주의자들, 북한, 도둑들이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 털어먹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저기 있잖아요. 저거 내부에 있는 거예요. 예. 내부성이. 네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집회에 나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냥 도둑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세금을 다 훔쳐가기 위해서 탄핵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제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또 있어요. 나라를 통째로 북한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내부 도둑과 외부의 도둑이 힘을 합친 거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패망이나 뭔데 모든 거는 적은 내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는 거예요. 네네. 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경찰 수사 때문에. 잠깐만요. 우선 얘기로 제가 7년 동안 아스팔트 왔다 갔다 해서 서울, 부산, 부산포 교통비가 한 4천만 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국가에서 저를 노령연금이라 해가지고 월 30만 원을 도와줍니다. 그럼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30만 원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월 30만 원. 기차표로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대통령실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4천만 원이 돈이 나갔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쓴 거다. 국가가 나를 위해 도와준 게 없다. 혹시 예비비라도 있다고 하면 민생 돌보는 차원에서 4천만 원을 좀 후원 좀 해달라. 내가 좀 돌려달라. 청구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참 애국자입니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4년 더 남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연합회 모든 사람들 명망을 다 열거해가지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오늘 자리에 좀 추천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 그것이. 그래서 왜 이러한 아주 기와 덕을 겸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렇게 썩이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한번 좀 추천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야 돼.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가 343 그러니까 우파 30, 중도 40, 좌파 30 이런 작동을 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도를 잡아야만 그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황 대표님께서는 이 중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중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중도를 잡아야만 내년에 승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잘못 정착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선 누가 중도냐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없네. 물어볼 사람이 없네. 중도는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보와 중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그야말로 중도를 제가 그야말로 중도를 그건 양다리가 진보 간신이 공산주의 민주주의에 딱 두고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역할이 가세되니까 감사장 수여식하고 그다음 이제 뭐가 회색입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이도 조정 아니. 이쪽도 지지하고 저쪽도 지지하고. 근데 지금 40%가 그렇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린 쪽으로는 뭐냐면 중도는 없나 유동층이 있을 뿐이다. 흔들리는 이 사람들이 뭐를 기준으로 흔들리고 있느냐, 내게 얼마나 이익이 생기나 이걸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 집값 내려주면 그 좋다고 또 하고 또 뭐 이렇게 일자리 좀 몇 개 생겼다고 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중도를 잡는 방법이라고는 허황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민생이 제일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 챙겨야 돼요. 그거는 정치도 아니고 정말 삶입니다. 근데 나는 중도를 잡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허황한 이제 그런 단어에 효력되면 안 되고 민생이 바로 중도예요. 민생.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는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유동성 흔들리는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그 데려오는 결국은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민생이에요, 민생. 근데 그걸 사실 우리 잘하는 거거든. 우리 우파들이 민생을 잘 알고 잘 해요. 근데 거기서 꼭 뺏긴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속도전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전 있는 민생.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중도로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도 그러면 청년들이 중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청년들이라는 게 동작 빠르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느려요 항상. 저쪽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애인들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점잖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은 바로 도와주겠습니다. 쟤네들은 도와줄 수 있거나 말거나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중하게 잘 검토하겠다. 적극적 검토하게. 어쨌거나 검토하겠다요. 다리로 안 가. 그러니까 자꾸 저쪽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좀 순서 하나 좀 진행을 하신다면 가시고 그래. 내가 감사장 한 번만 먼저 하시고. 예. 근데 요즘 나와서 그 자켓 같은 얘기하시고 제가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내가 이제 말하는 거 오늘 감사장 수상자는 누구세요? 네, 부산. 오케이. 부산. 먼저 가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쓰시고 대표님 그쪽으로 쓰시고. 갑자기 이쪽으로 찍으세요. 이쪽으로. 저기다 하나 찍기 때문에 대표님 이쪽으로 쓰세요. 돌아서 이쪽으로. 너도 집회 가면 내가 말을 그래 집회 가고 하면은 저걸 무조건 먹잖아. 옆에서 지고 옆에 저쪽으로 가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쪽에서 저기 좀 지저분해갖고. 거기 문 닫고요 배경을. 조금만 여기서 이쪽 찍으면 안 나오죠. 문을 조금 더 닫았으면 좋겠는데. 저걸 당겨야 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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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더 닫고.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유튜브 연합회 임원님들 모시고 또 황교안 총괄 대표님의 감사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장 성명 강석정 위 사람은 부정선거 후회 방지대의 애국 활동에 대한 방송 협조와 홍보에 큰 기여를 한 바 고마운 뜻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정선거 후회 방지대 총괄 대표 황교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우리 같이. 어디 갔어? 누가 또? 예.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 다 하지. 네, 다 할게요. 다 하지. 그다음 지대. 먼저 갑니다. 아니, 먼저 가세요. 가세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빨리 같이. 아이 이거 잘했네. 저쪽에서 잠깐만요. 아, 문이 안 닫히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감사장 성명 지대홍 이하 동문.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곽은경 TV에서 찍어주세요. 네네. 하실 거예요? 많이 찍었습니다. 아니 한 번씩 두 번씩만 찍으면 돼요. 아, 네. 왜냐면 시간상. 감사장 성명 황진무 이하 동문. 예, 감사합니다. 어디 가면 주신가요? 형의 저는 참호합니다. 네, 그 인세영 대표님이 안오셔서 신성대 전 부장님이 대리로 수령하시겠습니다. 감사장 성명 인세영 이하 동문.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천 유해천 씨입니까? 네, 찍었어요. 예. 유해춘 안 나가? 유해천 씨 이것 때문에 자, 나가야지. 감사장 성명 유해천 이하 동문. 약간 이주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새로 버튼 누르시고. 네, 찍었습니다. 전 새로에. 방해돼요? 네, 이주철. 감사장 역사에 남을 건데 그걸 달고 찍으면 안 돼. 감사장 성명 이주철 이하 동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감사합니다. 김인태
찍었습니다. 밑에 네? 찍었어요. 아니 서주도 안 왔는데 다시 찍어보세요. 서주도 안 왔는데 예. 김인태 그 지키고서 지켜보니 모르겠네. 네? 제가는 찍었어요. 감사장 성명 김인태 이하동 김병기 김병기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장 성명 김병기 이하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형 찍었습니다. 김태형 감사합니다. 감사장 성명 김태형 이하동 하동경 저 찍어줬어요. 다 찍어요. 위에서는 내가 찍. 내가 찍으면 올라올 텐데. 잠깐. 천천히. 감사장 성명 박은경 이하동 예.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시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장 성명 손익득 이하동 수고하셨습니다. 졸업 계급은 제대 계급은 뭐였습니까? 방이었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데 방위가 자꾸 이걸 하길래 탈퇴근. 희근형 황순영 네, 됐습니다. 상수님. 광기가 현역보다 낫다. 우리 퇴근. 아니 방위 때문에 일하다가 지탱되고 있는데. 다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성명 황순영 이 사람은 부정선거 부패 방지의 애국 활동에 대한 방송 협조와 홍보에 큰 기여를 한 바 고마운 뜻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14일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총괄대표 황교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됐습니다.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아, 그래. 끝났어요. 자, 여러분 먹던 거 계속 하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찍으시죠. 다 같이. 아, 그럴까요? 다 찍고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찍고 다 찍으려면은 거리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따가 나가면서 밖에서 밖에서 찍으셔야 됩니다. 밖에서. 네, 넓은데. 네. 괜찮아 이 정도. 인터뷰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오늘 그 파이낸스 투데이의 그 신성재 정 팀장님이 대표님 이제 공식 인터뷰 갖다가 하시는데 이렇게 계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 전에 한 말씀 좀. 네네.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고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 당을 맡아서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종로에 출마를 했을 때에 대한 그 추궁, 뭐 책임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나 또 다른 후보들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대표님에게 그런 부분들 패배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왜 또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그때 제가 알고 보니까 분명히 부정선거에 의한 참패다 이런 부분을 하시면은 뭐 욕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쇼킹한 그 어떤 선포를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는 뭐 잘못했을 차이나보다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